이어서 토마스의 디자인 개발 모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실제 시범적 사용, 그리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작업 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모형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체계적 개발 과정을 강조하며 설계와 개발 과정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전파와 확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절차나 고도의 학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용성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정치 사회성이 대체로 무시되는, 사회복지 현장은 고도의 정치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러니까 정치색이 없어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최대한 정치인들과는 그러니까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이 않아서가 아니라 그 부분보다는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절하게 얻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 뭐 선거가 되면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사라지는 형태의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개인적인 부분에 있었다면 충분히 했겠지만 제가 활동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지지한다라는 소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는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관의 아동들,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정당 가입하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자치회도 정치적인 부분을 활동을 할 수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도 이제 2006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 팀들도 정치적인 부분을 할 수 없다.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러니까 권리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걸어왔던 길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계점들을 많이 가진 길이었다라는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는 분석, 두 번째는 디자인, 개발, 평가, 확산, 채택의 과정들을 걷고 있습니다. 분석은 문제 분석과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존 및 현상을 검토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디자인 과정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설계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 및 정보 원천들을 선별해내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해결 대안을 개발 및 확정하는, 그리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인 절차와 활동 방법을 기술하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단계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제 가무만이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도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어떻게 촘촘하게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세 번째는 개발입니다. 개발 계획을, 그러니까 앞에 잡았던 그 디자인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그러니까 시범 사업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론적 근거가 부연약했을 때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료를 확보하며 평가 활동하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시범을 운영을 했을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당초의 계획에 대비해서 어떠한 결과, 성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단계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전파와 확산 준비 및 사용자에 의한 사용 단계.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아까 시범 사업에 있어서의 성과 그리고 문제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부분이 이러한 성과가 있으니까 확산 그러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모금의 사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짜게 되는 거는 성과 그죠? 성과를 하는 1년 단위 사업이었다면 지금 확산이 되는 거는 3개월 아니 3년을 주기로 하는 그러니까 1년 단계를 거쳐서 3년 동안 변화의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는 확산형에 대한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택. 그 시범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남양주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들을 거의 다 받아서 시행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빠른 복지 혜택들을 받아왔던 것들이 남양주시였다면 최근에는 김해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도 전국에서 뭐 한두 개 시작할 때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많은 정책적인 사업들을 따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뿌리내리가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장에 어, 현장 현장 조직과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캐터너 모르니 마틴의 설계 관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육지간의 관리자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과 설계 단계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와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매뉴얼이 제공될 수도 있는 이런 거입니다. 효과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개발의 주요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현장의 개발자 입장에서 실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리자 측면과 기술 방법론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 사회적 요소가 등한시되기도 합니다. 설계 과정에 중점을 두어 실행과 평가 과정이 관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그렸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약효만 있으면 돼. 감기의 부분에서 약효만 있으면 돼가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가 타이레놀에 문제가 있다 맞나요? 타이레놀 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때까지 먹었던 거는 그럼 그거에 대한 반성,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제시했던 것도 정부가 했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안하다는 그러니까 사과를 분들이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그것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보면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는 문제 분석, 두 번째는 욕구 사정, 세 번째는 전략 선택과 목표 수립, 네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 다섯 번째는 정부 관리 체계, 여섯 번째는 예산 수립, 일곱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없었던 평가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하나씩 보면 문제 분석은 다루어야 할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의 해결책들이 있다까지 정도의 이야기고 욕구 사정은 욕구 이론에 따라 규범적 욕구, 비교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된 욕구 등 각종 욕구 조사 방법에 따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신뢰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떠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이어서 전략 선택과 목표 수립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가설을 수립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로서 프로그램 목표는 기관의 사명, 헌장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유추되어야 하며 목표는 세부 목표를 분화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성과와 목표 달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측정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측정 가능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똑같은 말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여러분한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 그 사회 문제의 대상이 누구고 어떤 대상에 어떠한 욕구들을 반영해서 목표를 세울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입니다. 개입 계획을 수립해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 관점에서 투입, 전환, 산출, 성과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목표, 그러니까 아까 목표를 잡았다면 그 세부 목표들이 그러니까 가는 방향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 속에서 얼마만큼의 역량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투입에 대한 거,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수치화된 산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에 대한 부분을 투입, 전환, 산출,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회복지 현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관리 체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투입, 전환, 산출, 성과로 나누어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설계 단계까지는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사의 영역이었다면 정보관리 체계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영역에서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분들의 역할들을 이제 주도성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또 이제 이후의 단계는 예산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가 필요해가 되는 거죠. 뭐 적정선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오케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반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겠죠. 프로그램 예산과 항목별 예산을 작성하고 비용과 수입을 추계하고 관리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애둘러서 욕구에 대한 구체성, 타겟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세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하면 길을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안 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이야기하죠.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예산을 따기 위한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예산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는 방향에 있어서 요건 요렇게 좀 수정해보고 요건 요렇게 해보고 아니면 2, 3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해보고 이런 그러니까 세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를 만난 사회복지사들은 쉽지 않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 2년 차한테 바로 그것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최소의 경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현장에서 가장 크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각각의 고민들을 읽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관찰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시설들에서는 관찰했던 내용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팀장급 이상들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저 같은 사람이 함께 개발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 부분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과정, 영향 등 각종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의 방법들을 신뢰를 제시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성과 측정의 관리하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은 뭐예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효과성은요,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정 속에서 마음 다친 사람이 생기는지, 사회복지사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챙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그 과정들이 잘 진행됐는가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양평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지역사회에 보이는 효과들을 만들어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짜졌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들을 여러분한테 다시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크츠 아시만과 헐의 PRE, PARE 그리고 IMA, GINE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 단어의 영문 첫자를 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크츠 아시만과 헐은 그러니까 거시적 실천 계획 과정에서는 앞에 모형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거시적 실천문과 실행과 평가 과정, 그러니까 평가를 포함했을 때는 IMA, GINE라고 하는 모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 전후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계별 과학과 기술을 명시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요소가 고려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규범적 원리 제시의 강조로 경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은 대표적인 공식만 외워서 진행하는 이 되는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왜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왜 180도인가를 이해하고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지.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수학적 공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문제 풀기 위해서 단순하게 외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PARE 모형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실천에서 지역사회나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전 단계에 고려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에 관한 주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 problem이죠. 거시적 또는 개인적 현실을 검토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이게 대면수업이면 팍팍, 그러니까 답변을 받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죠.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뭐 혼자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뭐 문제의 사항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이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소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으로
가장 많은 게 전기요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이 미납됐을 때 지원하는 것들의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선정하는 자리에 제가 위원으로 자주 가게 되죠. 왜냐면 그 단체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전에는 선풍기 사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특히 여름이 되면. 왜 더우니까. 근데 최근에는 에어컨 사주면 안 돼 라고 제안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올라온 사연들을 보면 보통 추천을 동사무소나 시설 사례 관리하는 분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구구절절합니다. 읽었을 때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작년에 한 분한테 에어컨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50만 원. 이 50만 원 갖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에어컨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중국산을 사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중국산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중국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AS가 안 되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요 목적을 수립하는 거죠. 목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목적을 설명하면 그분의 고민, 욕구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방식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요만큼 정도로 가면 이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성장해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서 네 번째는 영향력 행사 인사를 박하는 이분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이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독거 어르신들한테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니는 분들 통장님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주체로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기에 노출된 분들 그리고 또 한 분으로 요청한 게 뭐냐면 지자체 예산을 투여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집집마다 그분들한테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안전을 묻고 그러니까 가장 큰 표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잘 드시던 분이 요구르트 하나 둘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까지 나오기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죠. 그리고 안에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태백에 이제 연탄 봉사를 갔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집 뭐 있는 어르신들의 그물품을 빼는 게 진짜 힘듭니다. 애들하고 드러내면 갖고 들어가시고 드러내면 갖고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어르신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부딪혔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웃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 짜증내고 쟤 때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집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웃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용과 편익의 잠정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100만 원 들 때, 50만 원 들 때, 10만 원 든데 효과가 뭐 또 얼마다 했을 때 그것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적 또는 개인적 위험의 요인을 검토하는 거죠. 프로그램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정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프로그램 계획서를 짤 때, 그 계획서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짜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를 짰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성과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현실화시킨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